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죠? 자, 집행법 2선안 들어갈 건데요. 주제는 핵심 정리집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시죠?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빨리 기본 강의를 한 정도 돌리시고 아마 들어야셔야 될 거예요. 자, 집행법이 좀 이제 45문제가량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집행 절차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많을 때 평균적으로 15문제에서 17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15문제 이상씩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출제되는 것들이 우리 이제 강제집행 총설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 총설에서 우리 배열 부분을 집행의 요건과 개시 요건, 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제들, 강제집행에 의한 불복제도 이런 것들이 강제집행 총설에서 우리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많이 출제되는 채권집행 파트들이에요. 여기서도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는 정합적인 문제들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존처분 집행.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출제 이루면은 여기를 16문제로 할게요. 20문제하고 25문제, 29문제, 약 29문제에서 30문제가량이 이쪽에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들이 유체동산 파트. 여기는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집행 보조하는 절차. 여기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든지 아니면은 재산명치 신청 이런 것들입니다. 각 앞에 민사집행 총칙에서 집행이익이나 집행비용, 즉시항고 이런 것들이 한 문제씩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나머지 이제 비금전 집행, 금전 채권 이후 채권 집행들이에요. 거기 뭐 물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의사 진술을 확보하는 것들,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이고요. 그리고 선박하고 자동차 이거는 심심하면 한 번씩 출제 이루어집니다. 각 한 문제씩 가지고 5문제 이렇게 하면은 총 35문제가량의 집행부에서 출제되는 파트들이에요. 역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부동산 집행 절차 파트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게 할 거고요. 보존처분하고 채권 집행.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판례하고 조문 문제들입니다. 강제집행 총설. 강제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집행 당사자와 집행 권한과 집행문과 요건과 개시 요건 이런 것들,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제도들, 강제집행에서 불복제도들 이런 것들이 총철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 4가지 파트들을 합해주면은 집행부에 거의 30문제가량이 출제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놔가지고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 핵심 정리집에 관한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을 쭉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거의 만연체로 되어 있는 기본서 내용들을 추격해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파트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씩은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거를 정리하는 책이 그 특징 부분들이에요. 강의는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시험 치르셔야 돼요. 40분부터 시험 치렀더니 안 오대? 40분부터 할게요. 아침에 서서히 아침 분위기로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40분부터 시험 치르고 9시 한 10분 정도나 그 정도에서 강의 들어올게요. 그래서 총 18회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성적 우수자 있으면 시상합니다. 뭘 시상 드릴까요? 탐나는 거.
제가 한 근호로 끝내는 최신 판례집 써놓은 거 있어요. 보셨나요? 안 보신 모양이네. 한 근호로 끝내는 최신 판례집. 그거를 헌법을 제외하고 민사에 관한 8과목들, 7과목들을 한 근호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신 판례 유지해가지고 2010년도 판례, 그 이후부터 민법과 상법과 집행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거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18위 끝날 때 5명 추려가지고 제가 시상해 드릴게요. 성적 우수사드립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할게요. 강제집행 의의와 종류, 앞에 차례 부분들을 먼저 볼까요? 차례에서 거기 이제 중요도 하나씩을 이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에서 제1편에서는 이게 강제 민사집행의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1편에서는 여기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1편 부분들입니다. 민사집행의 총설 파트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집행기관 파트하고 3장에 있는 거 불법헌금인 집행유예 신청과 즉시항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주어져 이릅니다. 집행비용 파트. 그래서 2장, 3장, 4장 여기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이루는 것이 특징이고요. 작년 문제는 즉시항고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크게 5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강제입증 요건과 개시 요건이 있는데 거기 강제입증 요건에서 집행 당사 파트하고 집행문 파트 주로 1번과 4번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집행 당사에서는 기판적이 미치는 제3자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제3자에게 일정한 집행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유기로 승계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집행 당사자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집행 권한 파트에서는 가집행 선고에 있는 선고 판결 이 부분들이 가끔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공증인법의 내용들 그래서 공증에서도 특정한 인도청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만들 수 있도록 공증인법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 안 되고 있지만 승지시험에서는 출제이기 때문에 제비하셔야 되고요. 집행문 파트에서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되지만은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그 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강제입행 개시 요건에서는 적거추 요건과 소극추 요건이 있는데 그런 적거추 요건은 집행권을 성사시킨다든지 승계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성사시킨다든지 담보 제공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반대 의무 제공 이런 것들이 적거추 요건에 하는 분들입니다. 적거추 요건, 소극추 요건 여기서 한 문제가량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4절에 있는 것, 집행의 정지와 제한과 취소 파트에는 여기는 빠지지 않고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4절에서는 49조 서류하고 266조 서류, 그 서류들을 전부 다 암기한 다음에 서류 제출 효과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5절 마찬가지 한 문제는 출제가 이루어져요. 5절에서는 주로 청구에 관한 이유소, 제3자 이유소 이 파트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5문제들, 적게는 4문제, 많게는 5문제들, 거기까지 1장까지가 1장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를 보시면 됩니다. 제2장에 있는 거 집행호지 절차, 그 3가지가 있습니다. 명시하는 절차가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가 있고, 재단조회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주로 명시 절차에서 출제했지만은 요즘은 가리지 않고 명부 등재라든지 재단조회 이런 것들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명시 절차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3장에 있는 거 부동산이나 집행부분들은 제1절, 2절 강제경매에서 제2절에 있는 거 2절에서 총설에서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이거는 역시 자주 실제되는 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제2관에서 개시결정과 압류효력과 경매개시결정 이해신청과 매각절차에서 상사 승계 파트 이중매개시결정 제2관에서는 압류효력과 경매개시결정 이유신청, 매각절차에서 상사 승계 문제, 이중매개시결정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파트들입니다. 현금화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 정기를 결정하고 공고, 고지하는 데도 이거는 조문에 관한 문제인데 조문이 84조 규정들입니다. 84조에 관한 조명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그 평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최저 매각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매각물면허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는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각 결정일과 기일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매각 조건이나 일괄 매각 결정 특히 이제 일괄 매각 부분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98조부터 102조까지 조문들을 상세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일입찰에서 공유자 우선매도 신고제도 역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 밖에 매각 결정 기일에서는 결정하는 결정과 불허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2번부터 13번부터 16번까지를 하나로 가지고 불박해가지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밖에 대금 납부 효력과 인도명령 부분들이고 이 인도명령 파트는 아주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등기 촉탁을 할 때는 관련된 등기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매수인 경우가 있고 구분금으로 전유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해가지고 매각이 있는 경우에 매각 허 결정에 대리권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등기 예규 내용들을 소유권 이등기 촉탁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사관 배당 절차에서는 크게 세 문제가량은 절차가 이루어져요. 거기에서는 먼저 배당받을 채권자와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148조 문제들이에요. 148조 1호부터 4호까지 그 채권자 범위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배당 순위 역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배당 순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장 전형적인 1번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당 순위를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 순위에 따라 가지고 배당액을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배당 순위 파트에서는 배당액을 계산하는 문제들을 출제가 이루어져요. 배당 이유서 파트 역시 한 문제가량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 밖에 우선권자, 즉 근로자 우선면제권과 그다음에 조대채권과 채권자 소유권 행사와 배당,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와 배당의 공탁제도. 이 부동산 경매와 배당의 공탁제도는 법에 161조하고 160조와 161조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배당 파트들은 역시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물론 조문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조문 문제 위에도 판례가 많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목그 실행 절차 여기는 한 문제가량의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간목그 실행 절차는 한 문제 정도이고 형적 경매와 강제 관리 이거는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요즘은 형적 경매 부분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형적 경매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절차가 인소주의로 진행하는지 아니면은 소멸주의로 진행되는지를 각 대상별로 해가지고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 임차인제도, 주택 임차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경매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매와 임차인제도를 배우는 부분들입니다. 선박과 자동차는 이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5장에 있는 거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유체증선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나눠가지고 유체증선에서는 주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압류 대상이 된 유체증선과 압류 절차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행경합은 이중 압류 문제로서 이거는 집행법 215조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채권 집행절차에서는 크게 금전 채권에 관한 총설 부분하고 압류하는 절차와 현금화 절차로서 추심명령, 정부명령, 그 밖에 특별 현금화 명령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밖의 재산권, 이 그 밖의 재산권들이 출제 안 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하나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3편, 금전 채권 이후 채권의 규정 상대 집행. 여기에는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 3장과 4장 그 두 가지 예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그동안 실무에서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최초 판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간접 강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요즘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간접 강제, 대체 집행 둘 중에 하나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존처분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설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소설에서 보존처분의 개념과 종류와 당사자와하고 관할 문제까지 해서 소설 파트에서 많이 출제할 때는 세 문제가량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존처분의 요건은 두 가지예요. 피보전 권리 있을 것,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소설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신청과 심리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출제 안 됩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때 담보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면은 그 담보는 어떤 성격을 갖는지하고 담보물을 어떻게 회수하는 절차, 회수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재파단 보증후탁 관련돼 가지고 공탁과 관련된 그 문제들입니다. 뒷페이지 4장에 있는 거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구제 절차가 요즘 강조되고 있는 파트들이에요. 이의 신청하는 이의 절차하고 취소시키는 취소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차이 부분들을 각 구조와 관할과 신청과 심리재판, 즉시항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전처분의 청구자 구제 파트 여기서는 한 문제가량은 반드시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기간 문제가 주로 실제가 이루어져요. 집행기간. 그중에 집행의 특색과 관련돼 가지고 그 보전처분으로 집행의 특색은 2주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2주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때 간접강제의 경우에 그런 대체적 자기채무라든지 부자기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간을 두고 집행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집행 취소하고 본집행으로 이전 파트들이고요. 그래서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서 하트 표시 있는 거하고 클로바 표시 있는 거, 하트 표시는 법무사 규출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로바 표시 있는 것들은 법원 규출 문제에 관한 표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가도록 해요. 집행 후 종류 부분들인데 이거는 총설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 이 사법상 청구권에는 채권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 청구권과 신분권, 인격권, 그 밖의 권리 모두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건 이행청구권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이행우소하고 형성우소하고 확인해소, 일반적으로 소를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강제집행 대상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에 하나인 걸로 옵니다. 이때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므로 새삼스럽게 강제집행할 필요는 생기지 않습니다. 2번도 법원 문제에서는 자주 실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 부분들이에요. 이행청구권에 안 한다.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별도로 강제집행할 필요성을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있는 거 강제력이 따르게 되는데 그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좁은 의미, 즉 일반 좁은 의미의 강제집행은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이거를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등기를 명하는 것, 친자관계 부전제 확인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있는 거 벌금이나 과료나 몰수, 취증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검사와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이런 검사와 집행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효력이에요. 이에 관하여는 집행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검사와 집행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어떤 명령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이에 기한 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줄치고 쓰십시오. 어떤 명령이 어떤 재판이 집행령이나 집행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이에 관한 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채권자와 신청에서 이루기 때문에 신청을 있으면은 집행 목적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제집행의 부분들이고요. 집행 절차하고 판결 절차 관계인데요. 첫 번째 판결 절차는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그런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강제 입행